장애인연합회에서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예. 청도군에서 보호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 장애인연합회 쪽으로 협조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2021년 7월 29일자로 그 감사식으로 한 거, 요거 회계 자료서를 해가지고, 이거 왜 고발 조치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관련을 보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로 받고 100만원, 120만원, 막 거액들이 막 지출이 나가서 이거 84만원 나오고, 이거 가지고 왜 고발 조치하지 않냐. 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사진 찍어놓은 영수증 뭐 내용들이 있으니 고발 조치 좀 해주십사 하고 밀원해서 상담했습니다. 이런 부분요. 다른 것도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내역들 중에 어느 거든지 보면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다. 근데 필요하면 식당이고 뭐고 제가 사진 찍어놓고 자료를 주겠다 해서 1차 그 얘기를 했고, 2차를 이제 그 내부 직원들 뭐 사회보험금 관합된 거, 그 당시에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런 거를 900만원, 1000만원씩 가오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국민신고에서 청원하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다음에 돌아가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그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한 얘기를 전부 다 토시 하나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폭행을 당하고 나서도 우리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니까 계장님 첫점 하신 말씀이 하라고 해도 된다고. 녹취록 보여드리면 보낼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그 말을 또 바꿔서 그래. 최상호 국장이 컴퓨터를 못 사용하게 하면서 컴퓨터에 나온 걸 보다 보니까 그 자료들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 내용 자체에도 이미 저하고 대화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그 표현 아닙니까요. 제가 왜 장애인연합회를 형사 고발하고 다 조치를 하겠습니까? 주무관청에서 임원과 하고 도청에서 다 어느 누구 하나 고발 안 하고 장애인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범법행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단톡방에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 고발 조치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원법 60조에 비밀 영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계장님은 내부자 고발하는 사람을 더 웃기는 그냥 표시 하나 안 들리고 다 그것도 해갖고 이 법령 위반하셨어요. 그 다음에 형법 120조를 보니까 공무원의 비밀누설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생략하고 2년 징역 이하, 그 다음에 5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하나, 보조금 관련해서 횡령해갖고 자료가 부족하면은 제가 사진가장 해서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왜 행정행위로 고발 안 합니까? 공무원이 이 사건을 인지했으면은 즉시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자료 있으면 제가 사진가장 찍은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전문 회계 관련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회계 업무를 부종을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어요. 18일날, 14일날.
불과 며칠 사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취급한 데 가서 연락해봐가지고 아 이게 무슨 지역이냐 확인만 하셔도. 근데 공무원은 요 정도까지 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깊은 내용이야 뭐 국세청에서도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내부자가 확인해주기 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사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늘어난 게 아파트 명의로 해서 1억 5천원치 사고, 강남에 토지 해갖고 1억 1,100만원어치 사고, 자동차 사고, 이게 2019년도부터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 후원금 사용 내역서는 서류들은 그때 감사 나와서 다 말소시키고 없애버렸습니다. 증거 없애기 위해서. 그럼 후원금 내역서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아, 이거 군청 관할이 아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후원금 사용 내역은 군청이든 도청에 의무적으로 연 1회 보고하고 보고사항을 3개월 내지는 공고를 해야 하는 이런 조항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2014년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한복이라고 조사하고서 그걸 공고하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다 뒤져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돈 지급하고 이 많은 돈 횡령할 적에 뭐 하고 계셨는지. 도둑님이야 도둑질 한다고 그러지만 관리하시는 분은 뭐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2년 차로 한 번만 나갔어도 3년 차에는 막을 수 있을 건데 3년 5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2008년도 2010년도에 똑같은 비리해가고 똑같은 사무국장들에다가 똑같이 범죄행위에다가 물러났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과자인데 그 전과자 이력 있는 사람들 군청에서 어느 한 분이 어떤 관리감독 해본 적 있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내부자를 보호 안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저희는 내부자 보호 안 한 게 없습니다. 민원을 여기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차 요 내용만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한 거고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저거 어제 제가 응급실에서 통화할 적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최상목 장이 아마도 컴퓨터를 못 쓰게 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것 같다. 내부 고발을 해서 컴퓨터를 못 쓰게 한다면 주무관청에서는 그 자체도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 자체를 멈추게 하고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됩니까? 주무관청. 내부 고발을 해서 그런 갑질 행위를 당하고 있는데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하라고 그랬다. 저기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실 때 이거를 우리가 사실을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은 물을 수밖에 직접 물어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내용상 연합회에 묻지 않을 수 없는 내용, 이거를 우리가 묻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전화상으로 간단히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건 이런 아닙니다. 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현장 점검 나갑니다. 그냥 사전에 점검 나오신 다음에 통화하셨으니까 저는 나오시는 거를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통화를 먼저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통화를 사전에 이게 나간다고 통화를 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통화하고 저는 기자님 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맨 처음에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컴퓨터 그 다음에 뭐 하다 그랬다. 응?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리고 어제 저기 전화로 예. 녹음하는 거 동의도 안 하시고 녹음하신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그건 불법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예. 전화 녹음도 하시고 우리 계장님 불법 잘 지적하시네요.
이 많은 불법이 하나도 처분 못하면서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하고 녹음이 됐길래 나중에 통화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녹음이 잘못된 게 자동이 있으면 잠깐만요.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죠? 보조금 쪽에 네. 지금 우리 보고 보조금이나 연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숱하게 지도 점검을 나갔고 그래서 보조금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보조금 환급도 했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도의 소관 업무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 안 한 게 없습니다. 사전에 내부 고발자라고 연합회에서 사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계장님이 또 400만 원 환수 조치도 하고 조사 많이 다 하셨다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 다 부적격 다 표시하셨어요. 부적격이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면 고발 조치를 하셔야죠. 왜 고발 조치를 안 하십니까? 고발 조치권이 있고 시정 조치권이 있습니다. 400만 원을 조치한다는 자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금액대로 처리되는 거고 위법한 행동은 위법한 대로 고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고발한 처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것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인지사건이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발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많은 금액 수천만 원 비리하는 사람은 억대 금액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재산이 2019년도 2020년도에 늘어난 것이 1억 8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1억 8천이 어디서 늘어났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근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발 조치한다면 경찰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경찰이 수사할 때 자기가 잘 모르면 국세청에 의뢰를 합니다. 또 본인들이 만약에 회계 업무 능력이 없다면 외부 회계를 요청한다든가 방법은 의지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합회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요. 자가용은 다, 자동차는 다 개인용으로 수시로 다 쓰고, 여직원들은 다 개인 업무니 뭐니 구분 없이 다 쓰고, 다 자기 그냥 사적인 기업입니다. 일반 법인도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와서 지적 다 하셨잖아요. 왜 자동차도 왜 이렇게 쓰냐, 뭘 하냐. 과장님 왔을 때 과장님 1시간 넘게 그런 거 붕괴하고 다 저는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요, 장애인들 찾아가면요, 여기도 몇 개 서름했지만 화장실 없어갖고 저 100m 교회에 가서 볼일 보고 지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후원금품 하나 주지 않습니다. 후원금품이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이 후원금품 누가 가져갑니까? 대의원, 이사들이 한 보따리 싸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사 대의원들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의결권 주장 잘 못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선물 하나 주면 반가운 사람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관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합회에는 대의원 수가 40명인데 다른 당 빈말종이가 돼 있어요. 등기소에 갈 적에는 회의록만 가지고 가고 공증할 적에는 대의원 명단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공증을 받아서 서류를 변경해서 등기를 합니다. 연합회에서 비치한 소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야, 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 공증 서류 좀 보여주시 하면은 바로 대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들이니 뭐니 사진의 발전을 다 집어넣어서 걔네들은 인감도 띄고 도장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대의원 명단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이 완성되고 공증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회의록만 가지고 해줍니다. 그럼 연합회는 원래 그대로 대의원 명단만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든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임기를 3년을 바꿔서 임기를 3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못 잡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가도 영수증이 뭐냐 안 보여준다. 가보셨습니까? 영수증 밝히러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도 점검할 때 가서 서류 확인 다 했습니다. 어디야? 업체에 가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끊는 데는 제한적입니다요. 식당 카드 가서 보시면 제1호8칙에 대의원총회하고 이사회 할 때 8명 회의하면 11만 원 긁어야 되는데 60만 원 긁어놓습니다. 그리고 장부만들은 계속 밥 먹으러 다닙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슬쩍 한번 살펴봤으면 그 장부가 선결제되고 이 자동차들이 이제 선결제 나간 거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보셨어요? 저는 밥 먹으러 가니까 이 많은 카드들이 다 여직원도 동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한눈에 알겠더라. 계장님 그 확인 뭐 가봤다라는 말씀은 어디를 가보셨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도 점검에서 네. 예, 서류 확인 서류만 확인했지 뭐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결제한 업소들에 대해서 한번 가가지고 확인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현장은 안 갔습니다. 네. 저기 예, 우리 보조금 지도 서류상 확인을 서류로만 확인했네. 그죠? 지금 후원금이 연간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후원금이 작게는 2천에서 3천, 4, 5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돈을 자주해지해서 막 썼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서류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점검하시는 분이 서류를 다 없애버리고 은폐하는데 제가 그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서류를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말소할 때가 된다. 사회복지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어떤 처벌하는지. 처벌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찾으면. 근데 그 많은 돈을 횡령하고 쓰던데 뭘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또 발견해 놓은 것도 고발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주변에 여쭤봤습니다. 왜 안 하냐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다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처벌받을까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벌받을까봐 안 하신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 안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법인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이제 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저 사는 가운데서 하니까 왜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넘어서 군에서 하느냐 이런 사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한번 봐달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이제 점검을 하고 갔고 그 점검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개씩 밝혀지고 있는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진행형으로 있거든요. 또 이제 도에서 이제 지적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보완했는 부분들이 또 맞지 않아갖고 재차 지금 보완을 요구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 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도에서 고발할 거고 예.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 현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고발할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알아서 고발을 할 것이고 현재 그 충도군에서
그 지원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떠한 금액들이 횡령 부분이 나타난다면 즉각 고발 조치부터 하고 예. 추가적으로 또 나오면 또 추가 고발하고 예,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 안 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고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거 왜 그렇죠? 고발을 하더라도 고발에 준하는 관계되는 서류가 명확하게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이 건 때문에 경찰에도 여러 번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고발할 수 있는 건입니까? 고발이 안 되는 건입니까?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많은 어떤 뭐 제보 내용은 들어서 많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근거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이제 제보하시는 분만큼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사실 저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런 일도 있었나 왜 우리가 못 들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흘려주시는 부분들이 항상 흘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렇더라는 카드라 쓰기 방송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우리들한테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자료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경찰에다가 이런 부분 사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고발하러 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뭐 카드라 내용은 사실상 많이 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의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비리 있어갖고 있는 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고발 대상이면 예, 직접 고발하셔도 되고 예, 자료를 지금 어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뭐 오늘 고발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사했을 적에 부적격이라고 다 표현을 하셨으면은 그 부적격은 부적격에 대해서 거래 내역이나 업체를 조금만 더 점검했다면 한눈에 나오는데 여기는 부적격 해가지고 여길 뭐 배때려 잡듯이 막 이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뭘 조사하는 거는 이거 부적격인데 왜 저희 가서 밥 먹었냐? 어? 이거만 따지고 그러면 원인 결과를 잡으려면은 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업체를 점검하면 수사 방식은 간단한 겁니다. 감사나 이런 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주는 서류만 가지고 아 이랬어요 저랬어요 부적격이 이게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장이라는 직책가장 수십 년을 살면서 감사도 여러 번 하고 있으면 방법이나 절차 과정 매뉴얼을 알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뉴얼이 아니라 무슨 감사입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은 외부인 전문가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말 담당 경찰관이 하는 말이 당연한 거죠. 아 이랬어요 저랬어요만 가지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없는 겁니다. 영수증이 증빙자료를 주면서 이거 영수증이 잘못되어 있다 하면은 그게 증거자료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방문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2008년도부터 전문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한 수 접고선 더 강력하게 하셨어요. 2008년도 10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래내역 일방방 다 빼보니까 거래내역 그 당시에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수사 안 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2008년도 10년도 거 지금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어도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수사 요청을 하면 하나씩 들어 정상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사하는지 응? 이랬어요 저랬어요 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살펴봤다면은 대장님 말씀이라마나 제가 여기 와서 운전만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응? 전문가들이 이걸 못 파악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8일 14일 간격으로 왜 이렇게 많은 100만 기준이 이 돈이면 차를 하나 사도 됩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그냥 업체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이거 뭔지 좀 확인 좀 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직원 동행해서 서류 주십시오. 응? 이것만 해서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부 수리 비용들,
수리비용들도 지금 수리한 사진을 다 첨부했어요. 근데 그냥 다 넘어갑니다. 조금 올라가서 진짜 이것이 옛날 수리 사진인지 지금 사진인지 한 번만 확인했어도 아, 이 사람이 그거 추궁하면 나옵니다. 바로. 근데 그런 거 절차 안 밟으셨잖아요. 사진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아이고 부적격은 했지만 그 사진이 맞는구나. 이 친구 넘어가니까 그 많은 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일단은 그 지금까지 현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횡령으로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하겠죠. 우리 보조금 지도 점검할 때 이번에 400만 원 환수 건도 고소 고발 건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명확하게 또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거 없다 이 말씀입니까?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을 했겠지. 근데 우리가 범죄 있는데, 사실을 예, 범죄 사실을 캐려고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 범죄 사실을 캐려고 하면은 그 자료 제공하면은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주는 자료 그대로를 그럼 믿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범인을 잡아요? 비리를 어떻게 캡니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봐주기 아닙니까? 봐주기 아닙니다. 자, 봐주기 아니면 뭐가, 그래, 봐주기 아니, 어떻게 해서 봐주기 아닙니까? 해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횡령이라는 그 고소 고발인 경우를 예, 인지를 안 된 거죠. 인지가 안 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 잡으려고 노력을 안 했는 게 나오잖아요. 자, 식당하고, 뭐, 카센터하고, 뭐 여러 군데, 그럼 자료를 받았죠. 그 영수증하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도 점검 나가면 서류에 예, 하니까 이 서류에 횡령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서류에는 안 나올 수밖에요. 이미 다 짜맞추기 다 해놨는데, 그러면. 아니, 횡령하는 사람이 그러면 영수증 처리도 안 해놓고 횡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수사 의뢰를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해달라, 의심스럽다 하면 경찰 수사합니다. 문의를 해봤는데 그 수사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증거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증거 된다. 자료라는 것은 예, 예. 예? 그러면 경찰은 뭐 합니까? 그럼? 뭐 하는 조직이에요?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일반인이 수사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소장을 써가지고, 안 그러면 진정서라도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심된다. 수사해달라. 그렇게 정식 문서로 요구하는데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단 말입니까? 전화상으로 상세한 설명은 없이 그냥 이게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면 당연히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아니 그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뭐 경찰에 뭐 전화로 물어보니 뭐 어떻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감사를 결과적으로 얼렁뚱땅 한 감사를 본인들이 했다는 것 오늘 다 인정하시는 거네. 본인들은 봐주기 아닌 거고 삼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봐주기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은 정확한 감사가 있었어야죠. 더군다나 내부 고발자가 그 모자라는 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공하겠다라고까지 했다는데 요구도 한마디 안 하셨네요. 보니까. 그럼 감사 의지가 있었더라면 내부 고발자한테 자료 요청을 갖다가 몰래 자료를 갖다가 뭐라도 그러면 뭐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어제 오셨을 때 있으면 자료 달라했습니다. 어제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자료 있다는 어제 얘기를 아닌데, 했습니다. 어제 아닙니다. 그저께입니까? 하여간 이틀 전인가? 그 전에는 자료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3일날. 예.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며칠 됐습니다. 8월 3일날 오전 9시 40분에 왔습니다. 제가 김수진 주무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들 그 뭐 잘못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사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정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시죠. 잘못이라 한다기에는 조금 사실상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보니까 잘못을 지금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제보하신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그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이게 다 간다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서 감사라는 게 그 장애인연합에서 주는 자료로만 검토해가지고 그 무슨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면은 그 자료가 어떻게 돼서 이게 이 자료가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자료 주는데 자료상으로는 다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거 잘못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감사를 왜 합니까? 자료 주는 대로 다 인정해 줄 것 같으면은 하나마나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맞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인정하기 싫다고요. 잘못됐는지 뭐 잘 됐는지에 대한 거는 조사하면 예, 다 밝혀지겠죠. 아니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해 안 갑니까? 지금까지 제보자 설명하고 기자가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나요?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확인만 감사해서 그 계장님께서 그것만 확인만 했더라도 바로 드러나는 사실이죠. 근데 본인께서 확인 안 하셨죠.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였었는데 이걸 왜 안 했을까? 그게 의문 아닙니까? 그거는 뭐 수사권도 필요 없는 건데 간단하게 가서 말 한마디 물어보면은 이미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해놓고 이걸 갖다 정당하다고요? 그러면 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당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당하다고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럼? 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예,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본인들께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무슨 결과가 또 나와야 됩니까? 지금 결과라고 말씀하신 건 뭐 어떤 부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죠. 지도 감독. 지도 감독 그렇게 하면요. 그 지도 감독 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나옵니다. 네. 자료 주는 자료 다 인정했는데 무슨 뭐 이게 뭐 비리도 안 되죠. 드러나는 비리도 비리 아닌 걸로 보면 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건 넣는 거고 축소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환수도 하고, 환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 전액 다 받았어요.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는 어떻게 환수 다 받았다고 아유. 인정합니까? 환수 대상으로 우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거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편리 위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 뭐 시정할 부분은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지. 이 진행형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 대부분 그 판결 끝날 때까지 다 진행형이죠. 지금 아직까지 뭐 경찰에서 일부만 지금 수사 접수해 놨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례 멀었죠. 자, 도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갖다가 그 자료를 감사 중에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감사 끝나고 난 자료를 갖다가 달라고 했죠. 제가 말씀하셨죠. 근데 자료 계속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자료가 진행형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분은 있고, 그리고 도에서 내란 감사 자료는 이게 저희들이 그 대회로 나갈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 자체를 주는 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자료 예. 공개되는 자료가 있고 비공개 자료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야 되는 자료가 있고, 예.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안내를 했어야 되고, 공개하시더라도 우리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청구하시더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개되는 자료는 줬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개 자료 네, 공개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준 적 있어요. 지금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진행형이라서 못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 언제까지 보면 진행하다 퇴직하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퇴직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자료 챙겨주실랍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미리 약속을 안 했어야죠. 일단은 계속 도감사 끝나고 나면 자료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취재하다가, 제 말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 취재하다가, 취재를 미루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도감사 끝나고 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믿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도감사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고 안 주고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진행형이에요. 그때까지 안 끝나겠구만. 이 사건 보니까 왜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분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본인들께서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구만은. 그리고 인정하기 싫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반복하고 끝이 없습니다. 도감사가 왜 계속되냐면 감사하는 중에도 계속 범법행위를 하니까 하나하나씩 늘어나요. 수시로 계속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돈 쓰는 것도 늘어나, 또 정관 변경하는 것도 서류 제출하면 또 위조해서 제출해, 이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누군가는 좀 끝을 내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돼서 지금 예산도 집행이 되고 직원들이 제가 와서 3월인가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리 뒤치덕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돈도 그 많은 인건비에 그 사무실 유지비에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는 범죄 행위를 추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깝고 장애인들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건축까지 물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건설사에서 또 일을 했고, 근데 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조직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옆에서 어떻게 보는 방법 이런 걸 조금 알아서 이렇게 살펴봤을 뿐인데 조금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비리를 좀 멈춰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거기 앉아 있는데 지금 주변 사람 대의원, 이사, 여직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만들어놨어요. 밖에 내버렸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됩니까? 뿌리부터 변경해내놔서 새로 출발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시점으로 해서 범죄 행위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지도 심어주고 그래야지 두 번 다시 범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